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험난한 파도를 만나서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모실 분도 믿기 힘든 불행한 소식을 여러 번 받아들여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암으로 아내를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본인도 암을 앓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감사를 알게 되신 우리 지금은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계신 김완태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프닝 소개를 간단히 올렸지만 네. 이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하늘나라 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벌써 이제 5년이 넘었고 6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 아, 그래요? 네. 2017년 네. 정도? 17년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에 예. 천국에 갔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됐어요? 지금은 큰애가 이제 6학년이고요. 예. 13살이고 둘째가 이제 11살 4학년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좀 이제 예민한 나이 시기가 네.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본인도 몸이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프셨던 건가요? 제가 20대 때 이제 고환암을 앓았었거든요. 20대 때요? 네. 좀 제가 대학교 좀 늦게 졸업했는데 예. 이제 28살 때 기숙사에서 우연히 샤워하다가 예. 혹을 발견해서 이제 그때 이제 암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서울에 와서 방사능병원에서? 네. 원자력 병원에서 예, 이제 원자력 병원에서. 2차 수술 이제 한쪽 고환을 전체 절제하는 2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다 드러냈군요. 예, 한쪽은. 한쪽만.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하는데 네. 한쪽이 제거가 되면 네. 일상생활하거나 네. 뭐 성생활에는 네. 별 지장이 없나요? 네, 다행히 한쪽만으로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나 지장은 없어서 네네. 그 뒤에도 수술 이후에 뭐 일상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뭐 예. 부부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군요. 어려움은 없어서 예. 정상인처럼 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본인의 건강 이후에 네.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제가 이제 취업도 하고 예. 결혼도 하고 또 첫째도 태어나고 예.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네. 둘째 임신을 했었거든요. 네. 둘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이제 예. 아버지께서 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암 판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손주들 막 태어나서 한참 이뻐하실 때인데. 네, 맞아요. 그때는 또 아버지께서도 사업 실패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네. 작은 일이지만 이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고 네. 그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손주가 너무 이뻐서 맨날 또 점심시간에도 와서 손주 보고 가시고 퇴근하시면 항상 손주를 보고 하시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예. 네. 그 암은 어떤 암? 아버지는 이제 폐암이셨고 처음에 병원에 이제 갔더니, 주치의 교수님을 예. 만나러 갔었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소세포 폐암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기. 예. 이미 많이 퍼졌군요. 네, 그래서 사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알겠죠. 때문에 네. 아버지를 먼저 이제 진료실 밖으로 내보내고 예. 교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좀 여쭤봤었어요. 예, 예. 지금 아버지 병기면은 얼마 정도 생존을 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예. 여쭤보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1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그 정도 예.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아버지 그 진료를 같이 하기 위해서 네. 반차를 쓰고 이제 나와서 아버지랑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를 끝나고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회사를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차를 그냥 길가에 정차하고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이제 그때는 좀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네. 부자가 네. 아버지 나도 20대 경험했던 이 네. 암이라는 네. 사실 흔하지 않은 20대 암 발병을 네. 체험했는데 우리 아버지까지 네. 라는 것이 얼마나 참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까 싶네요. 또 가족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외동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저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작별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 못해서 더 그렇죠.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간병은 또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네. 어머님은 또 얼마나 맞아요. 애도 남편과 모시고. 예. 또 아들 사랑하는 아들까지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님이 사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뭐 제가 한 고생은 사실 고생도 아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어머니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도 그렇죠. 그랬었고 또 아버지까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버지의 병간호를 측근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시라서 네. 또 병간호 과정에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때는 이제 선망 증세까지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선망 증세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이런 증상이 오게 되는데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단순히 그렇게 허공에만 이야기하시면 어머님 그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이 선망 증세가 오면 그 분노 증세가 같이 이렇게 그래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IMF 시절 겪고 하시면서 집에 사기도 당하고 집안 힘든 일들이 많이 예,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원무과 직원한테 찾아가서 이제 사기 당했던 것들을 그 원무과 직원한테 막 이야기도 하시고 할 걸 어머니한테 하시고. 예, 어머니한테도 내뱉으시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이제 제가 또 어머니 대신 이제 회사 마치고 아버지 병실에서 같이 또 잠을 자면서 병간호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기도 얼마나 했었어요. 힘드셨을까요? 네. 그 아버님 얼마나 곁에 계시다가 어떻게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딱 1년 아, 의사 선생님 계시다가 말대로. 돌아가셨어요. 치료를 하셨지만 하셨는데도요? 예, 하셨는데 딱 1년을 생활하다 가셨고 예. 삼촌이 특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항암 치료를 하면 보통 2박 3일 정도 이제 병원에서 그래요. 이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삼촌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숙모님이 뭐 몸에 좋은 십찬 이렇게 반찬을 직접 숙모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도 예. 그렇게 항상 반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셨고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신 삼촌한테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황 목사 내외를 통해서 정말 이 몸은 아프지만 사람다운 대접을 이렇게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고 예.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네. 우리 황 목사 통해서 천국에 대한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됐다. 그럼 아버님 기도 받으시면 선망은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있었겠지만 네. 편안히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가신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고인이 너무 힘드실 수 있다. 근데 아, 그래요? 아버지랑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긴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듣지 못해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이제 그 심폐소생술은 고인이 힘드실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또 소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 이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아버지께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그때 봤어요. 임종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정말 남자다운 분이시라서 한 번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의식은 없으시고 한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를 그때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총각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니까 네네. 가족들이 한 얘기들 다 들으셨네요. 예.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울면서 이제 아버지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예. 평상시 살면서 네. 사랑한다는 표현에 참 인색하잖아요. 우리도. 네. 그렇죠? 예. 특히나 저는 경상도에 살아서 굉장히 인색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이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뒤에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선망 증세가 이렇게 오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도 이제 제가 뭐 어디 출장을 간다 어디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태워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 5일 전, 6일 전에도 제대로 움직이시지도 못하는데 예. 그리고 그 선망 증세가 왔는 감사합니다.
선망 증세가 이렇게 오고 막 그 분노랑 막 이런 것들이 오는데도 네. 이제 어머님이나 주변 분들한테는 다 화를 내는데 네. 저한테는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화를 안 내시고 오히려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 우리 아들 참 잘생겼다, 아, 든든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떠나 보내셨고 네, 아내는 또 언제 어떻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 둘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네. 이제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3개월 뒤에 둘째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네네. 이제 둘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증상이 좀 있었어요. 계속 설사를 계속하고 해서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가서 여쭤보니까 예. 아, 뭐 임신 중에 임신 말기에는 그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예, 있다. 예. 근데 아이가 지금 많이 커서 검사를 하기는 힘드니까 힘들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한번 예. 경과를 보자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말씀하셨는데 설사가 계속 되니까 배는 이렇게 많이 불러오는데 오히려 아내는 살이 계속 빠지고 이렇게 홀쭉해지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고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게 됐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더 이상의 우리 가족한테 어떤 예. 이런 일들이 또 아내도 젊기 때문에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진료를 잡아주고 회사에 있었거든요. 예. 아내가 또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지나니까 울면서 전화가 오거나 예. 새벽에 누군가한테 전화 오면 이게 그렇죠, 좋은 전화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게 맞아요.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뱃속에 용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급하게 또 회사 이야기해서 예. 바로 또 아내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날은 이제 그 용종이 많이 있다, 이제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정확한 증세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심각한 상황이구나 정도까지 그날 당시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도 계속 암 투병 중이고 네, 그 집사님도 네, 그리고 아내 이제 발병까지 들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네. 병원에서 이제 용종을 절제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내 역시도 또 대장암 4기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정신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닿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실감이 나고 말고 할 게 없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피덩이들 네. 애들도 이제 막 그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시기였고 남편분도 너무 힘드셨겠지만 아내 본인 자체도 너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한참 아이들 네. 돌봐야 될 때인데 누구보다 또 아내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고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랑은 원래 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네. 가장 친한 이제 대학교 동기에서 친구에서 예.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됐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각별하다 보니까 원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본인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네. 느끼는 순간이 네. 있죠. 이제 시기가 아내도 사기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길게 이렇게 그렇죠. 여생을 보진 않거든요. 네. 이제 아내가 거의 한 6년 정도 발병하고 6년 정도 생활했었어요. 예. 한 5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아내가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몸속에 장기의 모든 부분이 다 전이 되고 뇌까지 이제 전이가 되면서 이제 병원에 제가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뇌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냐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이 되기 전에 보통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뇌에 전이가 되면서 아내 역시도 이제 뭐 선망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이렇게 이제 간질 증상 같은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뇌에 전이가 되니까 그때부터 몸이 많이 힘들어졌었어요. 이제 구토를 하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반복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아버지를 잃었던 이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승준이 학교 문제로 뭐 다툰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에 승준이가 이제 입학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네네. 그 시기 때 이제 승준이 학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 시기에 엄마들이 유치원을 보내거나 학교를 보낼 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또 그 지역에서 또 좋은 학교라고 알려진 부설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근데 그 부설 초등학교는 엄마가 학교를 많이 가야 되는 학교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대뜸 화를 냈었거든요. 왜 그런 걸 고민을 하냐. 아이한테 아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아이한테 가장 좋은 학교를 고민해야지 왜 그런 고민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저도 알고 있지만 이제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이미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승준이 학교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누워서 내가 없을 수도 있죠. 내 집안, 내 가족을 얼마나 떠올리면서 잠을 잤겠냐고. 네. 그 후에 급격히 이제 나빠지던가요? 네,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는 그때도 아마 몸에 이제 그런 증상들이 왔었거든요. 이제 등 쪽에 전이된 부위의 통증이 이제 진통제로도 이제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럼 아이들은 엄마와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첫째는 어리지만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팠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병원을 제가 항상 다 데리고 다녔어요. 서울의 병원을. 아내랑 이제 서울의 병원에 갈 때면 그때는 그래도 3살 이제 4살 이렇게 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저희가 여행 오는 것처럼 이제 승준이랑 셋이 이제 기차 타고 병원에 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다녔었거든요. 인근에 세브란스 교정의 아이랑 같이 걷기도 하고 경복궁에 같이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뭐 놀이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이제 첫째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아이한테도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픈데 천국의 하나님이 엄마가 빨리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승준이 그리고 둘째 예린이한테도 해줬었고요. 근데 둘째는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걸 인지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첫째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큰애 또 알 나이니까 엄마가 어쩌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슬픔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이제 본인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한 거는 이제 서울의 병원에서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줬을 때 집 근처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가족들하고 얼굴도 많이 보고 시간을 보내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또 어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가 한 3월 중순경이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그 진주까지 차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앰뷸런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앰뷸런스 이제 안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앰뷸런스 기사도 이대로 차에서 혹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의료진도 한 명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제발 진주에 가서 아이들하고 엄마 다 같이 우리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도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어렵게 그 진주의 이제 대학병원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근데 도착했는데도 또 병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가족들을 빨리 다 불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라.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부산에 이제 처가댁 식구들부터 이제 아이랑 어머니랑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응급실에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지켜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그때 또 하나님께 또 기도 드리고 또 제발 조금만 시간을 더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날 이제 죽는다고 다 와 있는데 이제 깨어나서 또 임종실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임종실은 정말 이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하고 조용히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찬송도 듣고 막 기도도 또 드리고 조용히 임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병실인데 저도 그때 이제 임종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 임종실에서도 아내가 또 기적적으로 또 깨어났어요. 그래서 또 일반 병실로 또 옮겨서 정신도 깨어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또 기적적인 일들이 또 그때 또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깨어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분이? 깨어나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네, 그런 이야기. 큰애도 많이 울고요. 이제 그렇게 깨어나고 또 다시 일반 병실에 와서 또 같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병원에서 빨리 또 다 가족들 불러 모으세요. 이제 오늘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승준이는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엄마 천국에 가니까 엄마 천국 갈 때 쓰시라고 자기 그 용돈을 이렇게 자기가 모아둔 용돈을 구기 다 모아가지고 이제 편지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하면서 엄마 용돈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이 다 엄청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아휴, 너무 첫째한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게 너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이제 감사한 마음도 큰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아이가 좀 아이다워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본인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또 저는 저 스스로 반성하는 게 저도 모르게 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키우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이제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없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저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좀 어른스러워져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 후 5월 8일 네, 결국 천국으로 떠나시던 날 생각이 나시죠? 네, 그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 장인 장모님도 다 계시는 이제 자리에서 이제 어버이날에 이제 천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효녀라고 이제 한 번에 이런 것들도 다 챙기고 기억하라고 그날 또 천국에 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들이 했었고요.
아내가 가고 나서도 이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둘째가 딸인데 예. 제가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챙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네네. 같은 동성이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도 이쁘게 해줘야 되고 옷도 이쁘게 입혀야 되는데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제 쇼핑몰 사이트에서 둘째 딸 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주문했어요. 예, 주문해 놓고 또 저 입으라고 셔츠나 이런 것들 주문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아유. 엄마 떠나는 날 둘째는 엄마의 죽음을 좀 인식을 하던가요? 둘째는 사실 그때 6살이라서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만 단순히 친지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네. 이제 사촌들하고 즐겁게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했었고, 이제 입관식을 하면 이제 고인의 화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첫째는 그 화장을 보고 이제 조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본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도 아니고 그 화장이 엄마가 이뻤던 그런 화장의 모습이 아니니까 처음에 그걸 같이 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엄마의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좋게 또 기억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천국에 가는 날의 모습이고 그 모습도 지금은 아름다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우리 집사님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가 스스로 20대에 겪었던 네. 그 암 환자로서의 시간과 네. 또 아버지를 네.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네. 보냈던 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그 시간이 지금은 지나서 그렇겠지만 정말 번개같이 지나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번개같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간 것 같고 틈틈이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엄마나 이제 할아버지, 이제 고인이 된 우리 가족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런 난치병 어린이라든지 소아암 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저 몰래 후원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지금 이제 아내가 천국에 간 이후로는 그런 취지를 그대로 받아서 같이 이제 그런 소아암 환자에 대한 후원이나 봉사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예, 가서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정신을 이어가야죠. 네. 예, 엄마가 물려준 유산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다 장례를 다 치르고 네.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가 이제 현실이거든요. 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옷장에 아내가 사놓은 옷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앞에서는 또 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아이들 자고 나면은 이제 좀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드리면서 각오도 더 다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몫까지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계속 또 시간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이 또 떠나기 전에 네. 마지막 또 영상으로 선물을 남기고 왔는데 네. 아유 제가 볼 자신이 없어요. 제가 볼 자신이 없는데 아내의 마지막 영상 볼까요? 예린아, 시집 가는 거야? 우리 예린이가 벌써 시집 가다니. 일단 우리 예린이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간다니까 일단 아빠가 섭섭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축하해. 예린아, 대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너 많이 먹어가지고 아빠가 회사를 하나만 못했단다. 아빠 일 3개, 4개 한 거 알지? 예린아? 아빠 너 먹여 사는데 엄청 고생했다.
효도해라 예린아. 효도 알지? 그래 예린아 축하해. 사랑해. 행복하자. 우리 승준이 잘하지? 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해. 어떤 승준이가 되면 좋겠어? 우리 승준이는 지금처럼 멋지고 튼튼하고 엄마 기침, 감기 그래도 예쁘지? 예뻐요. 사랑해 우리 예린이. 이거 보면서 엄마 오래오래 기억해. 사람 없어도 돼. 사랑해. 저 영상이 천국 가기 2주 전 영상이라고. 네, 저 호스피스 병동에 호스피스 병동 있을 때였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그 이벤트를 마련해 줬어요. 이제 아이들이 크고 하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거고 승준이는 군대를 가고 이제 결혼을 할 건데 네.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저거는 이제 둘째 예린이가 시집갈 때 시집 가는 날 대비해서 이렇게 찍었던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해줄 이야기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요. 이제 5년 정도 흘렀죠. 네. 그래도 아내가 많이 그리울 텐데. 네. 뭐 늘 그립겠지만 언제 특별히 생각이 많이 나요? 가장 생각이 많이 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엄마 역할까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둘째는 딸인데. 딸이니까. 예. 네. 여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되니까 네. 아예 이제 가능하면 태우러 가고 일 있을 때마다 제가 많이 움직이곤 하지만 엄마들이 자주 학교에 와서 기다리면서 태워가고 하는 게 많이 조금 부러웠나 봐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더 많이 자주 갈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아내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아내가 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가는 교회의 그 중간 지점에 그 아내랑 아버지를 모시는 안락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갈 때면 늘 들렀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내 그래도 편안히 갔죠? 네. 아내도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믿음이 절실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갔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마음이 그럼요. 그게 힘들었었던 그게 제일 힘들죠. 예. 이 아내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이제 저에게 많은 역할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좀 바쁘게 생활하고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예. 일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과의 시간, 일적인 시간, 그리고 봉사의 시간, 제 삶에서 이 3가지 시간을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제외한 일과 시간에는 일과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소아암 환자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봉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현재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진주시와 관련된 이제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와 관련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저 같은 이제 암 환자가 되면 믿음이 절실하더라도 그 공허한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내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예,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내 영상을 보았으니까 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네. 우리 집사님과 우리 두 자녀를 내려다보고 있을 네. 아내에게 네. 영상 편지 보낼 수 있겠어요?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네. 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네. 직접 해볼까요? 네. 어디? 보시고. 예. 예. 여보 현주야,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고 나서도 아이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열심히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때 천국에서 만나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줘. 그리고 항상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 가족 지켜보면서 또 도와주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 항상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우리 가족 모두 너무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고 또 빈자리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게. 우리 잠시 후에 만나자. 네. 아유, 잘하셨어요. 힘든 일일 텐데.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네. 또 암투병 본인 암투병 환우들도 있을 테고 네. 또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또 신앙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시니까요. 지금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현재의 삶을 조금 더 헛되지 않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기도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저 역시도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기적적인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니까 그 시련을 또 극복하시면 더 좋은 날들이 또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럼요. 네. 예. 앞으로도 저희도 집사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연일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하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냥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참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암 한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하시는 모습들이 참 멋있으세요. 예.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수 형제는 또 저희가 이제 같은 가장이다 보니까 네. 방송 전에 사실 오시기 전에 네. 오늘 방송이 너무 마음이 무겁다라고 서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감정이입이 되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나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이런 감정이입이 됐었거든요. 네. 정수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아까 아내분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더 살아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오늘 하루 건강함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두기가 싫어서 제일 먼저 부르신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어제 내용을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서 내일 많이 울 것도 같고 그래서 성경을 펴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그 많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족한데, 그리고 이 바울의 간증이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 연약함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한 이런 심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한 일들이 너무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고통과 이런 눈물이, 이런 파도가 나에게 닥쳤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하지 않느냐 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앞으로 우리 집사님과 두 자녀 건강하게 잘 키우시고, 정말 우리 옛날에 하던 말처럼 보란 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히려 그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 사업에 귀한 쓰임 받고 하나님 역사의 능력이 끝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리라 저희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같은 암을 앓거나 이제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암 환자 보호자가 있으면 이러한 저의 경험이나 모아놓은 좋은 정보들을 주려고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소아암 환자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책을 썼거든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기부도 하고, 또 환자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소통 시간 가지면서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좀 도움을 주고 싶고.